계산기도 아닌 이런 낡은 주판으로 수학 올림피아드를 나간다고? 좋아. 1등하면 내가 바로 사표 쓸게. 레베카 윌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교실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70년 된 낡은 나무 주판이 들려 있었고 그 주판의 주인인 이지환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 일어나 있었어요. 교실 안 27명의 시선이 일제히 지환에게 쏠렸습니다.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세상에 진짜 주판이네. 박물관에서나 봤던 건데 저걸로 어떻게 계산기랑 경쟁해? 지환의 손에 쥐어진 주판은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이었어요. 나무는 세월의 때가 묻어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알들은 수만 번의 손길로 반들반들 윤이 났습니다. 그 순간 지환의 머릿속에 8년 전 기억이 밀려왔어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현재의 교실이 흐릿해지면서 옛날 할아버지 댁 거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016년 겨울 부모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였어요. 8살 지환은 할아버지 댁 거실 한 구석에서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혼자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47 곱하기 38은 어떻게 계산하지? 작은 손으로 연필을 꽉 쥐고 종이에 숫자를 적어보지만 계산 과정에서 자꾸 실수가 나왔어요. 지우개로 지웠다 썼다를 반복하다 보니 종이가 너덜너덜해졌죠. 결국 지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자 안방에서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시던 할아버지는 지환의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고 앉으셨죠. 우리 지환이가 왜 울고 있지? 할아버지의 큰 손이 지환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지환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계산이 자꾸 틀려요. 할아버지는 지환의 문제집을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잠깐만 기다려봐. 할아버지는 서재로 들어가시더니 낡은 나무 상자를 하나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나무 주판이 나타났어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주판을 보자 지환의 눈물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판이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쓰던 거란다. 할아버지는 주판을 지환 앞에 놓고 앉으셨어요. 구슬들이 찰칵찰칵 소리를 내며 움직였습니다. 이걸로 도움을 받아보자. 47 곱하기 38 함께 해보자꾸나. 할아버지의 손이 주판 위를 능숙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구슬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신기한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지환은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봤죠. 자, 이렇게 하면 1786이 나온다. 계산기로 확인해 보니 정말 맞았어요. 지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와, 진짜 신기해요. 주판은 머리를 도와주는 친구야. 계산이 어려울 때마다 이 친구가 도와줄 거란다. 그날부터 지환의 수학 공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계산도 주판의 도움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었고 실수가 줄어들면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 후 8년 동안 할아버지와 지환은 매일 저녁 주판을 가지고 수학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사칙 연산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복잡한 계산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지환아, 주판은 도구일 뿐이야. 진짜 실력은 머리에 있는 거란다.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지환에게 주판 없이도 계산해 보라고 하셨어요. 신기하게도 지환은 머릿속에서 주판을 그리며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 봄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였어요.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도 할아버지는 지환에게 주판을 건네주셨습니다.
지환아, 이제 이 주판은 네 것이다. 할아버지, 언젠가는 주판 없이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때가 오면 할아버지가 정말 뿌듯할 거란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교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지환을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윌슨 선생님의 차가운 시선, 그부들의 조롱 섞인 웃음, 그리고 손 안에 따뜻한 주판. 지환은 주판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환아, 숫자에는 동양도 서양도 없단다. 진짜 실력은 도구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야. 지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윌슨 선생님의 도전적인 시선과 마주쳤어요. 교실은 조용했지만 지환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격려가 울리고 있었죠.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지환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시합하겠습니다.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교실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모두가 이 작은 한국 소년이 무엇을 보여줄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윌슨 선생님의 입꼬리가 냉소적으로 올라갔어요. 좋아.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해보자고. 윌슨 선생님의 차가운 도전 앞에서 지환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손 안의 주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소중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들, 주판을 처음 배우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할아버지와 주판을 처음 만난 그날 이후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환이 9살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는 더 체계적인 훈련을 시작하셨어요.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거실 탁자에 주판을 펼쳐놓고 지환을 불렀죠. 오늘은 구구단을 주판으로 해보자.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주판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7 곱하기 8, 9 곱하기 6, 12 곱하기 15. 복잡한 계산들이 주판 위에서 마법처럼 펼쳐졌어요. 지환의 눈은 점점 더 커졌고 손끝은 간지럽듯 꿈틀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된다. 천천히, 정확하게. 할아버지는 지환의 작은 손을 잡고 주판 구슬을 하나씩 움직이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구슬이 움직일 때마다 나는 찰칵 소리가 지환에게는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몇 달 후 지환의 학교 성적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수학 시험에서 항상 100점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담임인 미세스 존슨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지환이 할머니, 요즘 지환이가 수학을 정말 잘해요. 특별히 과외를 받고 있나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으셨어요. 집에서 할아버지와 주판 공부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으셨죠. 당시 주판은 이미 구시대 유물로 여겨졌거든요. 지환도 학교에서는 주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으로 조용히 구슬을 움직이며 계산했어요. 234 플러스 567을 계산할 때면 머릿속에서 주판 구슬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지환,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하니? 그부들이 신기해했지만 지환은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지환이 10살이 되던 해 봄 할아버지는 특별한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주판을 보지 말고 계산해보자. 네, 어떻게요? 눈을 감고 머릿속에 주판을 그려봐라.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눈을 감으면 캄캄한 어둠만 보였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천천히 주판의 나무 테두리부터 그려봐라. 그 다음에 구슬들을. 신기하게도 몇 주 후 지환의 머릿속에 희미하게 남아 주판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눈을 감고도 간단한 덧셈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마치 투명한 주판이 눈앞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보여요. 주판이 보여요. 지환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래, 그거야.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중학교에 입학한 지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주판 훈련을 통해 수학적 사고력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거든요. 단순한 계산뿐만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도 함께 자란 것이죠. 어느 날 중학교 수학 선생님인 미스터 화이트가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칠판에 적으셨어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 있나요? 고등학교 과정이지만 문제는 복잡한 연립방 정식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때 지환만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머릿속 주판이 이미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3분 후 지환이 완벽한 답을 제시했을 때 교실은 조용해졌어요. 선생님의 입이 떡 벌어졌죠. 지환,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계산했니? 그냥 머릿속으로요. 지환은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어느 여름 저녁 뒷마당에서 할아버지와 지환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매미 소리가 요란했지만 둘 사이는 평온했습니다. 지환아, 주판이 뭐라고 생각하니? 계산하는 도구요. 틀렸다. 할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답변에 지환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주판은 도구가 아니야. 주판은 선생님이란다. 선생님이요? 그래. 주판은 너에게 집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정확함을 가르쳐주고 끈기를 가르쳐주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할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고 지환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겸손함을 가르쳐준다.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정확해도 마음이 흐트러지는 순간 틀리게 되거든. 그날 밤 지환은 할아버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주판이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는 걸 점점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지환이 14살이 되던 해 할아버지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끔 기침을 심하게 하셨고 주판을 잡는 손도 예전만큼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나이가 들면 그런 거야. 하지만 지환은 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더욱 열심히 주판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시는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환아, 이제 정말 고급 기술을 가르쳐 주마. 할아버지는 지환에게 복잡한 분수 계산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7분의 3 곱하기 8분의 5 같은 계산을 머릿속 주판으로만 해내는 방법이었죠. 지환이 15살이 된 해 할아버지의 몸은 더욱 약해지셨지만 정신만큼은 더욱 또렷하셨어요. 마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환아, 오늘은 가장 어려운 시험을 해보자. 할아버지가 내신 문제는 정말 복잡했습니다. 7자리 숫자들의 복합 연산이었어요. 지환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머릿속에 주판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이제는 진짜 주판보다도 더 생생했죠. 구슬들이 빛나면서 위아래로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15분 후 지환이 눈을 뜨고 답을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계산기로 확인해 보시더니 놀라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완벽하구나. 이제 정말로 네가 주판의 진짜 주인이 되었어. 작년 가을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병실은 하얗고 차가웠지만 할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지환아, 이 주판을 받아라. 할아버지는 침대 옆 서랍에서 그 오래된 주판을 꺼내 지환의 손에 올려주셨어요.
이 주판은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받은 거다. 이제 너에게 물려줄게. 지환의 손이 떨렸어요. 주판의 무게가 이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잊지 마라. 주판은 도구가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걸. 그리고 진짜 실력은 도구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언젠가는 주판 없이도 할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환은 매일 밤 그 주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더 이상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판을 만질 때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환아, 울지 마라. 네가 주판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가 함께 있을 거다. 그날부터 지환은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복잡한 계산들을 머릿속 주판으로 척척 해내면서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지환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것들을 세상에 보여주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주판은 이제 지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사랑과 지혜가 담긴 특별한 선물이었죠. 매일 밤 잠들기 전 지환은 주판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윌슨 선생님의 도전 앞에서 지환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거니까요. 윌슨 선생님은 지환을 찬찬히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 조용한 아시아계 학생이 과연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 시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좋아.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해보자.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숫자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교실은 조용해졌고 27명의 학생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367 곱하기 284. 제한 시간 5분. 칠판에 적힌 숫자를 본 순간 몇몇 아이들이 작게 헉소리를 냈어요. 세 자릿수 곱셈이라니 계산기 없이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였거든요. 마이클 데이비스가 뒷자리에서 킬킬 웃으며 속삭였어요. 저거 손으로 어떻게 계산해? 완전 무리지. 하지만 지환은 침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수많은 문제들에 비하면 이 정도는 기본 중에 기본이었거든요. 지환이 책상 서랍에서 조심스럽게 주판을 꺼냈어요. 70년 된 나무의 검은 빛깔이 형광등 불빛에 은은하게 반사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그 주판을 책상 위에 올려놓자 주변 아이들의 시선이 몰렸어요. 진짜 주판이네. 저거 어떻게 쓰는 거야? 완전 고물 아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환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살짝 감고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지환아, 주판은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야. 마음이 흔들리면 구슬도 흔들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구슬도 정확하게 움직인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지환이 주판에 손을 올렸습니다. 구슬들이 차가웠지만 곧 손의 온기로 따뜻해졌어요. 367 곱하기 284. 지환이 작게 중얼거리며 주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367을 주판에 설정했습니다. 왼손으로는 주판의 테두리를 잡고 오른손 검지와 엄지로 구슬들을 능숙하게 움직였죠. 구슬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소리가 조용한 교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마치 작은 악기를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환의 손가락은 주판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고 구슬들은 그에 맞춰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갔어요. 367의 4를 곱하고
그 다음 팔을 곱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곱했습니다. 중간중간 자리 올림도 완벽하게 처리했어요. 지환의 이마에 살짝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교실 안 아이들의 시선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처음에는 킥킥거리며 웃었던 아이들도 이제는 입을 다물고 지환의 손동작을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2분 30초 만에 지환이 손을 멈췄습니다. 주판 위의 구슬들이 최종 답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지환은 구슬들을 한 번 더 확인한 후 고개를 들어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104,228입니다. 분명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어요. 윌슨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자신의 계산기를 꺼내 367에 284를 입력했어요. 계산기 화면에 나타난 숫자는 104,228이었습니다.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 정적을 깬 것은 뒷자리에 앉은 사라 톰슨의 작은 박수 소리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 계산기도 아닌 이런 낡은 주판으로 수학 올림피아드를 나간다고? 좋아. 1등하면 내가 바로 사표 쓸게. 레베카 윌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교실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70년 된 낡은 나무 주판이 들려 있었고 그 주판의 주인인 이지환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 일어나 있었어요. 교실 안 27명의 시선이 일제히 지환에게 쏠렸습니다.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세상에, 진짜 주판이네. 박물관에서나 봤던 건데 저걸로 어떻게 계산기랑 경쟁해? 지환의 손에 쥐어진 주판은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이었어요. 나무는 세월의 때가 묻어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알들은 수만 번의 손길로 반들반들 윤이 났습니다. 그 순간 지환의 머릿속에 8년 전 기억이 밀려왔어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현재의 교실이 흐릿해지면서 옛날 할아버지 댁 거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016년 겨울 부모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였어요. 8살 지환은 할아버지 댁 거실 한 구석에서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혼자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47 곱하기 38은 어떻게 계산하지? 작은 손으로 연필을 꽉 쥐고 종이에 숫자를 적어보지만 계산 과정에서 자꾸 실수가 나왔어요. 지우개로 지웠다 썼다를 반복하다 보니 종이가 너덜너덜해졌죠. 결국 지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자 안방에서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시던 할아버지는 지환의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고 앉으셨죠. 우리 지환이가 왜 울고 있지? 할아버지의 큰 손이 지환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지환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계산이 자꾸 틀려요. 할아버지는 지환의 문제집을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잠깐만 기다려봐. 할아버지는 서재로 들어가시더니 낡은 나무 상자를 하나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나무 주판이 나타났어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주판을 보자 지환의 눈물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판이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쓰던 거란다. 할아버지는 주판을 지환 앞에 놓고 앉으셨어요. 구슬들이 찰칵찰칵 소리를 내며 움직였습니다. 이걸로 도움을 받아보자. 47 곱하기 38 함께 해보자꾸나. 할아버지의 손이 주판 위를 능숙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구슬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신기한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지환은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봤죠. 자, 이렇게 하면 1786이 나온다. 계산기로 확인해 보니 정말 맞았어요. 지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와, 진짜 신기해요. 주파는 머리를 도와주는 친구야. 계산이 어려울 때마다 이 친구가 도와줄 거란다. 그날부터 지환의 수학 공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계산도 주판의 도움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었고 실수가 줄어들면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 후 8년 동안 할아버지와 지환은 매일 저녁 주판을 가지고 수학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사칙 연산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복잡한 계산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지환아, 주판은 도구일 뿐이야. 진짜 실력은 머리에 있는 거란다.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지환에게 주판 없이도 계산해 보라고 하셨어요. 신기하게도 지환은 머릿속에서 주판을 그리며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 봄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였어요.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도 할아버지는 지환에게 주판을 건네주셨습니다. 지환아, 이제 이 주판은 네 것이다. 할아버지, 언젠가는 주판 없이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때가 오면 할아버지가 정말 뿌듯할 거란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교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지환을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윌슨 선생님의 차가운 시선, 그부들의 조롱 섞인 웃음, 그리고 손 안에 따뜻한 주판. 지환은 주판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환아, 숫자에는 동양도 서양도 없단다. 진짜 실력은 도구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야. 지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윌슨 선생님의 도전적인 시선과 마주쳤어요. 교실은 조용했지만 지환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격려가 울리고 있었죠.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지환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시합하겠습니다.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교실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모두가 이 작은 한국 소년이 무엇을 보여줄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윌슨 선생님의 입꼬리가 냉소적으로 올라갔어요. 좋아.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해보자고. 윌슨 선생님의 차가운 도전 앞에서 지환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손 안의 주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소중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들, 주판을 처음 배우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할아버지와 주판을 처음 만난 그날 이후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환이 9살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는 더 체계적인 훈련을 시작하셨어요.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거실 탁자에 주판을 펼쳐놓고 지환을 불렀죠. 오늘은 구구단을 주판으로 해보자.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주판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7 곱하기 8, 9 곱하기 6, 12 곱하기 15. 복잡한 계산들이 주판 위에서 마법처럼 펼쳐졌어요. 지환의 눈은 점점 더 커졌고 손끝은 간지럽듯 꿈틀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된다. 천천히 정확하게. 할아버지는 지환의 작은 손을 잡고 주판 구슬을 하나씩 움직이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구슬이 움직일 때마다 나는 찰칵 소리가 지환에게는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몇 달 후 지환의 학교 성적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수학 시험에서 항상 100점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담임인 미세스 존슨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지환이 할머니, 요즘 지환이가 수학을 정말 잘해요. 특별히 과외를 받고 있나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으셨어요. 집에서 할아버지와 주판 공부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으셨죠. 당시 주판은 이미 구시대 유물로 여겨졌거든요. 지환도 학교에서는 주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으로 조용히 구슬을 움직이며 계산했어요. 234 플러스 567을 계산할 때면 머릿속에서 주판 구슬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지환,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하니? 그부들이 신기해했지만 지환은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지환이 10살이 되던 해 봄 할아버지는 특별한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주판을 보지 말고 계산해보자. 네, 어떻게요? 눈을 감고 머릿속에 주판을 그려봐라.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눈을 감으면 캄캄한 어둠만 보였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천천히 주판의 나무 테두리부터 그려봐라. 그 다음에 구슬들을. 신기하게도 몇 주 후 지환의 머릿속에 희미하게 남아 주판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눈을 감고도 간단한 덧셈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마치 투명한 주판이 눈앞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보여요. 주판이 보여요. 지환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래, 그거야.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중학교에 입학한 지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주판 훈련을 통해 수학적 사고력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거든요. 단순한 계산뿐만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도 함께 자란 것이죠. 어느 날 중학교 수학 선생님인 미스터 화이트가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칠판에 적으셨어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 있나요? 고등학교 과정이지만 문제는 복잡한 연립방 정식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때 지환만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머릿속 주판이 이미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3분 후 지환이 완벽한 답을 제시했을 때 교실은 조용해졌어요. 선생님의 입이 떡 벌어졌죠. 지환,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계산했니? 그냥 머릿속으로요. 지환은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어느 여름 저녁 뒷마당에서 할아버지와 지환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매미 소리가 요란했지만 둘 사이는 평온했습니다. 지환아, 주판이 뭐라고 생각하니? 계산하는 도구요. 틀렸다. 할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답변에 지환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주판은 도구가 아니야. 주판은 선생님이란다. 선생님이요? 그래. 주판은 너에게 집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정확함을 가르쳐주고 끈기를 가르쳐주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할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고 지환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겸손함을 가르쳐준다.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정확해도 마음이 흐트러지는 순간 틀리게 되거든. 그날 밤 지환은 할아버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주판이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는 걸 점점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지환이 14살이 되던 해 할아버지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끔 기침을 심하게 하셨고 주판을 잡는 손도 예전만큼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나이가 들면 그런 거야. 하지만 지환은 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더욱 열심히 주판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시는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환아, 이제 정말 고급 기술을 가르쳐 주마. 할아버지는 지환에게 복잡한 분수 계산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7분 23 곱하기 8분 25 같은 계산을
머릿속 주판으로만 해내는 방법이었죠. 지환이 15살이 된 해 할아버지의 몸은 더욱 약해지셨지만 정신만큼은 더욱 또렷하셨어요. 마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환아, 오늘은 가장 어려운 시험을 해보자. 할아버지가 내신 문제는 정말 복잡했습니다. 7자리 숫자들의 복합 연산이었어요. 지환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머릿속에 주판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이제는 진짜 주판보다도 더 생생했죠. 구슬들이 빛나면서 위아래로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15분 후 지환이 눈을 뜨고 답을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계산기로 확인해 보시더니 놀라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완벽하구나. 이제 정말로 네가 주판의 진짜 주인이 되었어. 작년 가을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병실은 하얗고 차가웠지만 할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지환아, 이 주판을 받아라. 할아버지는 침대 옆 서랍에서 그 오래된 주판을 꺼내 지환의 손에 올려주셨어요. 이 주판은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받은 거다. 이제 너에게 물려줄게. 지환의 손이 떨렸어요. 주판의 무게가 이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잊지 마라. 주판은 도구가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걸. 그리고 진짜 실력은 도구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언젠가는 주판 없이도 할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환은 매일 밤 그 주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더 이상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판을 만질 때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환아, 울지 마라. 네가 주판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가 함께 있을 거다. 그날부터 지환은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복잡한 계산들을 머릿속 주판으로 척척 해내면서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지환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것들을 세상에 보여주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주판은 이제 지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사랑과 지혜가 담긴 특별한 선물이었죠. 매일 밤 잠들기 전 지환은 주판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윌슨 선생님의 도전 앞에서 지환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거니까요. 윌슨 선생님은 지환을 찬찬히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 조용한 아시아계 학생이 과연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 시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좋아.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해보자.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숫자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교실은 조용해졌고 27명의 학생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367 곱하기 284. 제한 시간 5분. 칠판에 적힌 숫자를 본 순간 몇몇 아이들이 작게 헉소리를 냈어요. 세 자릿수 곱셈이라니 계산기 없이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였거든요. 마이클 데이비스가 뒷자리에서 킬킬 웃으며 속삭였어요. 저거 손으로 어떻게 계산해? 완전 무리지. 하지만 지환은 침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수많은 문제들에 비하면 이 정도는 기본 중에 기본이었거든요. 지환이 책상 서랍에서 조심스럽게 주판을 꺼냈어요. 70년 된 나무의 검은 빛깔이 형광등 불빛에 은은하게 반사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그 주판을 책상 위에 올려놓자 주변 아이들의 시선이 몰렸어요. 진짜 주판이네. 저거 어떻게 쓰는 거야? 완전 고물 아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화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살짝 감고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지환아, 주판은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야. 마음이 흔들리면 구슬도 흔들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구슬도 정확하게 움직인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지환이 주판에 손을 올렸습니다. 구슬들이 차가웠지만 곧 손의 온기로 따뜻해졌어요. 367 곱하기 284. 지환이 작게 중얼거리며 주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367을 주판에 설정했습니다. 왼손으로는 주판의 테두리를 잡고 오른손 검지와 엄지로 구슬들을 능숙하게 움직였죠. 구슬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소리가 조용한 교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마치 작은 악기를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환의 손가락은 주판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고 구슬들은 그에 맞춰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갔어요. 367의 4를 곱하고 그 다음 8을 곱하고 마지막으로 2를 곱했습니다. 중간중간 자리 올림도 완벽하게 처리했어요. 지환의 이마에 살짝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교실 안 아이들의 시선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처음에는 킥킥거리며 웃었던 아이들도 이제는 입을 다물고 지환의 손동작을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2분 30초 만에 지환이 손을 멈췄습니다. 주판 위의 구슬들이 최종 답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지환은 구슬들을 한 번 더 확인한 후 고개를 들어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104,228입니다. 분명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어요. 윌슨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자신의 계산기를 꺼내 367에 284를 입력했어요. 계산기 화면에 나타난 숫자는 104,228이었습니다.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 정적을 깬 것은 뒷자리에 앉은 사라 톰슨의 작은 박수 소리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 사라의 박수를 시작으로 몇몇 아이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브래드 윌리엄스가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쳤어요. 뭐 별거 아니잖아. 그냥 계산기랑 똑같은 건데. 마이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시아 애들은 원래 계산 잘하잖아. 어릴 때부터 그런 것만 배우니까. 하지만 수학 영재반 학생회장인 사라는 달랐어요. 그녀는 지환에게 다가와서 진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어? 지환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 할아버지가? 정말 멋지다. 나도 배워보고 싶어. 사라의 순수한 호기심에 지환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윌슨 선생님은 계산기를 내려놓고 지환을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지환이 정말로 그 복잡한 계산을 해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 맞다. 정답이야. 억지로 냉정함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그냥 계산일 뿐이야. 수학 올림피아드는 단순한 계산 대회가 아니거든. 윌슨 선생님이 다시 칠판에 더 복잡한 문제를 적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떨까? 3x 제곱 더하기 5x 빼기 12는 0을 풀어봐. 지환은 주판을 바라봤어요.
2차 방 정식은 단순 계산과는 다른 영역이었죠. 하지만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건 단순한 계산만이 아니었습니다. 근의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지환이 다시 주판에 손을 올렸어요. 이번에는 판별식을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B제곱 빼기 4AC를 계산하기 위해 지환의 손이 다시 주판 위에서 움직였어요. 5의 제곱 25에서 4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2인 마이너스 144를 빼면 169가 됩니다. 169의 제곱근은 13이죠. 그 다음 근의 공식에 대입했어요. 마이너스 5 더하기 13 나누기 6과 마이너스 5 빼기 13 나누기 6을 계산했습니다. x는 4분의 3 또는 x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번에도 완벽한 정답이었어요. 윌슨 선생님이 다시 계산기로 확인해 보니 정확했습니다. 이제 교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 킥킥거리던 아이들도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지환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윌슨 선생님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좋아. 인정하지. 계산 실력은 확실하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클리블랜드 지역 수학 올림피아드. 학교 대표로 출전하는 걸 고려해 보겠어? 정말요? 지환의 눈이 반짝였어요. 드디어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더 큰 무대에서 보여줄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예선에서 떨어지면 그걸로 끝이야. 그리고 윌슨 선생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정말 실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앞으로 더 어려운 문제들로 시험해 볼 거야.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아시아계 학생의 단순 암기 실력일 뿐이라는 편견 말이죠. 종이 울리고 수업이 끝났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교실을 나가는 동안 사라가 지환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멋있었어, 지환. 나도 수학 동아리에 있는데 혹시 관심 있어? 수학 동아리? 응, 우리끼리 모여서 어려운 문제도 풀고 대회 준비도 함께 해. 어때? 지환은 잠시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는 할아버지와 단둘이 공부했었는데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응, 해보고 싶어. 사라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좋아. 내일 점심시간에 수학실로 와. 다른 친구들도 소개해 줄게. 지환이 주판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비록 윌슨 선생님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사라 같은 친구도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학 올림피아드에 출전할 기회를 얻었죠. 할아버지, 보셨어요? 제가 해냈어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며 지환은 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환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진짜 도전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어제 윌슨 선생님 앞에서 주판 실력을 보여준 이후 지환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가 주판으로 계산하는 애구나. 진짜 신기하더라. 계산기보다 빨라.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요즘 시대의 주판이라니. 지환은 그런 시선들이 따가웠어요. 어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지만 다른 아이들은 마치 동물원 동물을 보듯 구경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노골적인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지환이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앉아 점심을 먹고 있을 때 몇몇 아이들이 그의 테이블 근처로 다가왔어요. 야, 주판 소년. 브래드 윌리엄스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환에게 쏠렸어요. 어제 수학 시간 정말 대박이었어. 브래드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지환 맞은편에 앉으며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아시아 애들은 원래 계산 잘하잖아. 어릴 때부터 그런 것만 배우니까. 마이클이 브래드 옆에 앉으며 거들었어요. 맞아. 우리 사촌이 일본에서 살았는데 거기서는 애들이 다 주판 배운다더라고. 지환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의 8년간 노력과 할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이 그냥 아시아 애들의 특징으로 치부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게 아니야. 지환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제시카 바튼이 옆 테이블에서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해. 주판이 계산기보다 빨라. 진짜야? 물론이지. 어제 봤잖아. 브래드가 대답했어요. 그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주판 없으면 못할 거 아냐?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지환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환은 목이 메어오는 걸 느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아니라고? 그럼 증명해봐. 브래드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계산기 앱을 열었어요. 내가 문제 낼 테니까 주판 없이 해봐. 할 수 있지? 주변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마치 구경거리가 생긴 것처럼 흥미진진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258 곱하기 147. 자, 해봐. 지환의 손이 떨렸어요. 머릿속으로 주판을 그려보려 했지만 주변의 시선들 때문에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 둘이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258에 147을 8에 7을 곱하면 56이고 자리 올림이 아니다 다시. 지환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평소였다면 쉽게 할 수 있는 계산인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잠깐만. 지환이 말을 더듬었어요. 머릿속 주판이 흐릿하게 보였고 구슬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38,000, 아니 37,826? 브래드가 스마트폰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틀렸어. 정답은 37,926이야.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지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역시 주판 없으면 안 되는구나. 마이클이 킬킬거리며 말했어요. 그냥 계산기에 의존하는 거랑 뭐가 달라. 제시카도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는 정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지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테리아를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화장실에 숨어 들어간 지환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흔들린 마음. 왜 틀렸을까? 평소에는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머릿속 주판 기법이 갑자기 어려워진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자신감이 사라진 거였죠. 정말 나는 주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 의심이 마음속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었는데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흔들려 버렸어요. 종이 울리고 오후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지환은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점심시간의 그 순간으로 가득했습니다. 학교 시간이 되어 집으로 향하는 지환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가방 속에는 할아버지의 주판이 들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환은 생각했어요. 정말 나는 주판에만 의존하는 건가?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건 그런 게 아니었는데.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지환의 침울한 표정을 보자마자 할머니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지환아, 무슨 일 있었니? 아니요, 할머니. 그냥. 지환은 대답을 얼버무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손자의 마음을 이미 눈치채고 계셨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지환은 밥맛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해주신 된장찌개도 평소만큼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환아, 정말 무슨 일 있었구나. 말해봐. 할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지환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결국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브래드의 도발, 계산 실수,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의심까지. 할머니, 저 정말 주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요? 지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지환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지환아. 할머니의 손은 따뜻했어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셨는지 기억나니? 주판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실력은 마음에 있다고 하셨어요. 맞아. 오늘 네가 틀린 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마음이 흔들려서야. 할머니가 부엌으로 가더니 오래된 앨범 하나를 가져왔어요.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들어있는 앨범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비슷한 일이 있으셨단다. 할머니가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어요. 20살 정도의 할아버지가 주판을 들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이 주판을 구식이라고 놀렸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지. 어떻게요? 계속 연습하셨어. 주판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단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환의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어요. 할아버지도 자신과 같은 시련을 겪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전 어떻게 해야 해요?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기억해라. 주판은 네가 가진 능력의 일부일 뿐이야. 진짜 실력은 네 안에 있어. 그날 밤 지환은 자신의 방에서 할아버지의 주판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70년 된 나무의 질감, 반들반들한 구슬들, 그리고 모서리에 새겨진 할아버지의 이름.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며 지환은 조용히 주판을 만졌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머릿속 주판을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았어요. 조용한 방 안에서 지환과 할아버지의 추억만이 있을 뿐이었죠. 258 곱하기 147. 머릿속에서 구슬들이 선명하게 움직였어요. 차근차근 정확하게. 아까 틀렸던 그 계산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37,926. 정확한 답이었어요. 지환은 미소를 지었어요. 실력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마음이 흔들렸을 뿐이었죠.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실력은 마음에 있었어요. 내일은 달라질 거야. 지환은 다짐했습니다. 브래드의 도발에 다시 흔들리지 않겠다고,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진짜 의미를 잊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주판을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지환은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지환아, 주판은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야. 마음이 고요하면 구슬도 정확하게 움직인다. 내일부터는 정말 달라질 것 같았어요. 주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진정으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지환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환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달랐어요. 어젯밤 할머니와의 대화와 혼자만의 다짐 이후 지환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도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주판을 가방에 넣고 당당하게 교실로 향했죠. 주판 소년이다. 누군가 또 그렇게 불렀지만 지화는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 간단한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1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 브래드가 또 다가왔어요. 어제처럼 지환을 당황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죠. 야, 어제는 못했잖아. 오늘도 한번 해볼래? 브래드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주변 아이들이 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환은 침착했어요. 어젯밤 연습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해보자. 오, 자신 있네. 그럼 이번엔 더 어려운 걸로. 456 곱하기 789. 어제보다 훨씬 큰 숫자였어요. 주변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와, 저거 계산기 없이 어떻게 해? 하지만 지환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거라. 그러면 구슬들이 정확하게 움직인다. 지환의 머릿속에서 주판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이번에는 어제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구슬들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가며 계산이 진행되었어요. 456에 9를 곱하고 그 다음 8을 곱하고 마지막으로 7을 곱했습니다. 자릿수 맞춤과 올림 처리도 완벽했죠. 3분 후 지환이 눈을 뜨고 말했어요. 35만 9,784. 브래드가 급하게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결과를 확인한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맞네. 이번에는 주변 아이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진짜 감탄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짜 대박이야. 어떻게 저런 계산을 머릿속으로 해? 브래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지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판은 도구일 뿐이야. 진짜 실력은 마음에 있어.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한 것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물리 선생님인 미스터 존슨이 지환을 찾아왔습니다. 지환, 너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정말 계산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다고? 네, 선생님. 그럼 물리 문제도 풀 수 있겠네. 속도와 가속도 계산 같은 것 말이야. 미스터 존슨이 칠판에 물리 공식을 적었어요. V는 U 플러스 AT에서 초기 속도가 15, 가속도가 9.8, 시간이 3초일 때 최종 속도는? 지환은 주저하지 않고 답했어요. 44.4입니다. 정확해. 대단하군. 그 모습을 본 화학 선생님도 관심을 보였어요. 몰 계산부터 화학 반응식까지 복잡한 계산들을 지환은 모두 척척 해냈습니다. 오후에 사라가 약속한 대로 지환을 수학 동아리로 데려갔어요. 수학실에는 이미 6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얘들아, 지환이야. 어제 윌슨 선생님 시간에 봤던 그 아이. 동아리 회장인 제임스가 지환을 반갑게 맞았어요. 와, 진짜 주판으로 계산하는 애구나. 신기해.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아이들의 요청에 지환은 주판을 꺼냈어요.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673 곱하기 248. 동아리원들이 내는 문제를 지환은 하나씩 풀어나갔어요. 단순한 곱셈부터 복잡한 분수 계산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진짜 대단해. 우리 동아리에 이런 실력자가 들어오다니. 아만다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지환,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갈 생각 있어? 응, 윌슨 선생님이 고려해보겠다고 하셨어. 고려해보겠다고? 이런 실력인데? 제임스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오후 마지막 시간,
윌슨 선생님이 공식적인 발표를 했어요. 클리블랜드 지역 수학 올림피아드 학교 대표로 이지환을 선발합니다. 교실이 조용해졌다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며칠 전만 해도 지환을 조롱했던 아이들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회는 2주 후입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준비하세요. 윌슨 선생님도 이제는 지환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의 냉소는 사라지고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환, 방과 후에 잠깐 보자. 방과 후 윌슨 선생님과의 면담에서 구체적인 준비 계획이 나왔어요. 올림피아드는 단순 계산만으로는 안 돼. 논리 사고, 문제 해결 능력도 중요하거든. 선생님이 두꺼운 문제집을 내밀었어요. 이 문제들을 풀어봐. 주판으로 계산하는 건 좋지만 수학적 사고력도 키워야 해. 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도 단순한 계산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미안해. 윌슨 선생님이 갑자기 사과했어요. 처음에 너를 오해했어. 정말 뛰어난 재능이야. 괜찮아요, 선생님. 지환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이제는 선생님의 의심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수학 동아리 친구들도 지환의 대회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우리가 모의 시험 봐줄게. 사라가 제안했어요. 각자 어려운 문제 하나씩 준비해서 지환이한테 내보자. 좋은 생각이야. 제임스가 손뼉을 쳤어요. 지환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혼자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니까요. 고마워, 다들. 뭘? 우리 학교 대표잖아. 당연히 도와야지. 아만다가 웃으며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오늘 있었던 일을 할머니에게 모두 이야기했어요. 학교 대표로 선발된 것, 친구들의 응원, 그리고 달라진 자신의 모습까지. 정말 자랑스럽구나, 지환아.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머니, 전 정말 열심히 준비할 거예요. 그래,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는 마라.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할머니가 지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기억해라.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그날 밤 지환은 할아버지의 주판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큰 무대에서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보여줄 기회가 왔구나. 며칠 전의 좌절과 어제의 다짐, 그리고 오늘의 성공. 모든 것이 지환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윌슨 선생님이 준 문제집을 펼쳐보니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건 단순한 계산 기술만이 아니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리며 지환은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주판을 옆에 두고 때로는 사용하고 때로는 머릿속으로만 계산하면서 2주 후에 지역 올림피아드가 기다려졌어요. 할아버지의 70년 된 주판과 함께 지환은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대회 당일 아침, 지환은 평소보다 일찍 잠이 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맑고 파랬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좋은 날씨를 선물해 주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이미 부엌에서 지환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큰 시합이 있는 날이면 항상 해주시던 특별한 아침 식사였죠. 지환아, 긴장되니?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지환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며칠간의 철저한 준비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수학 동아리 친구들이 내준 모의 문제들, 윌슨 선생님의 특별 훈련, 그리고 매일 밤 할아버지와 나눈 마음속 대화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할아버지 주판 챙겼지? 네, 여기 있어요. 지환이 가방을 열어 보여드렸어요. 70년 된 나무 주판이 조심스럽게 수건에 쌓여 들어 있었습니다. 좋아. 할아버지가 함께 계실 거야. 할머니가 지환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클리블랜드 시립 도서관 대강당. 지역 수학 올림피아드가 열리는 곳이었어요. 지환과 할머니가 버스에서 내렸을 때 이미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와, 정말 많이 왔네. 지환이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총 32개 학교에서 각각 한 명씩 대표가 나온 거였으니까요. 지환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사라와 수학 동아리 친구들이 응원 현수막을 들고 와 있었습니다. 우와, 너희들이 왜 여기 있어? 응원하러 왔지. 우리 학교 대표잖아. 제임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현수막에는 지환이 파이팅!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환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해주고 있다니. 대강당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32명의 학생들이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최신형 그래픽 계산기를 점검하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수학 공식이 빼곡히 적힌 노트를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지환이 조용히 주판을 꺼내자 주변 시선들이 몰렸습니다. 저기 봐, 주판이야. 진짜? 요즘에도 주판 쓰는 애가 있어? 완전 신기해. 박물관에서나 볼 줄 알았는데. 몇몇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환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지환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한 학생이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너 정말 그걸로 계산해? 계산기보다 빨라? 때로는 더 빨라. 지환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우와, 신기하다. 나중에 한번 보여줘. 오전 10시, 드디어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감독관이 시험지를 나누어 주는 동안 대강당은 조용해졌습니다. 제한 시간은 2시간입니다. 문제는 총 20개, 각 문제당 5점씩 100점 만점입니다. 지환이 시험지를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넘겨봤어요. 문제들이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복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확률 문제였어요. 복잡한 조합 계산이 필요했죠. C15,7 곱하기 C8,3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지환은 주판에 손을 올렸어요. 먼저 15를 7 곱하기 8로 나누는 계산부터 시작했습니다. 주판 소리가 조용한 대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처음에는 다른 학생들이 고개를 돌려봤지만 곧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환의 손가락이 주판 위에서 춤추듯 움직였어요. 복잡한 팩토리얼 계산도, 분수의 곱셈도, 소수점 계산도 모두 주판으로 해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하 문제였어요. 복잡한 넓이 계산이 필요했는데 여기에는 파이 곱하기 r 제곱 계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환은 파이를 3.145로 계산해서 정확한 값을 구해냈어요. 다른 학생들이 계산기로 삐삐 소리를 내며 계산하는 동안 지환의 주판은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답을 찾아갔습니다. 옆자리 학생이 지환의 주판 사용하는 모습을 힐끗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환이 자신보다 훨씬 빨리 문제를 풀고 있었거든요. 1시간이 지났을 때 지환은 이미 15문제를 풀어놓았어요. 다른 학생들이 대부분 10문제 정도밖에 못 푼 것에 비하면 놀라운 속도였죠. 세 번째 섹션은 수열 문제였습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복합된 복잡한 문제였어요. A1은 3,R은 1.5일 때 첫 12항의 합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지환은 등비급수 공식을 사용해서 계산했어요.
S는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1 나누기 R 빼기 1. 복잡한 지수 계산이었지만 지환의 주파는 정확하게 답을 찾아냈습니다. 감독관이 지나가다가 지환의 답안지를 힐끗 봤어요.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답이 정확했고 풀이 과정도 완벽했거든요. 마지막 5문제는 가장 어려운 고급 수학 문제들이었어요. 미적분과 통계가 결합된 문제, 복소수 계산 문제, 그리고 논리 퍼즐까지. 다른 학생들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하는 동안 지환은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갔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건 단순한 계산 기술만이 아니었거든요. 논리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까지. 특히 마지막 문제는 정말 어려웠어요. 확률과 통계가 결합된 문제였는데 PA 인터섹션 B는 0.3, PA는 0.6일 때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환은 차분하게 베이즈 정리를 적용해서 답을 구해냈어요. 시간 종료. 펜을 내려놓으세요. 감독관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렸어요. 지환은 마지막 답을 적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20문제 모두 완료. 시간도 10분이나 남았어요.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마지막 몇 문제를 못 풀거나 대충 찍은 상태였지만 지환은 모든 문제에 확신을 가지고 답할 수 있었습니다. 옆자리 학생이 지환에게 물어봤어요. 너 다 풀었어? 마지막 문제들 진짜 어렵던데. 응, 다 풀었어. 대박. 주판으로 그런 문제까지 풀 수 있다니. 그 학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채점이 끝난 오후 3시, 드디어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어요. 32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무대 앞에 모였습니다. 이번 클리블랜드 지역 수학 올림피아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3등, 세인트 마리 고등학교 제니퍼 윌슨, 92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2등, 클리블랜드 하이츠 고등학교 마이클 데이비스, 95점. 지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등.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클리블랜드 북부 고등학교 이지환, 100점 만점. 순간 대강당이 폭발했어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환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 자신이 1등을 했다고?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지환을 꼭 안아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사라와 동아리 친구들이 달려와서 지환을 둘러쌌어요. 지환아, 정말 대단해. 100점 만점이라니. 완전 쩔어. 심사위원장이 지환을 무대로 불렀어요. 축하합니다. 오하이오주 수학 올림피아드 본선 진출 자격을 획득하셨습니다. 트로피를 받아든 지환의 손이 떨렸어요. 트로피보다 더 소중한 건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지환의 소감 한마디에 대강당이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했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며 지환은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어요. 할아버지, 봤죠? 정말 해냈어요. 이제 더 큰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하이오주 전체가 참가하는 본선 말이에요. 하지만 지환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주판과 가르침이 함께 있으니까요. 지역 예선에서 100점 만점을 받은 다음 주 지환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클리블랜드 지역 신문에 큰 기사가 났고 학교는 현수막까지 걸어놓았습니다. 클리블랜드 북부고 이지환 70년 된 주판으로 수학 올림피아드 재패.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지환을 알아보고 인사했어요. 더 이상 주판 소년이라고 놀리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대신 존경과 호기심이 담긴 시선들이었죠. 지환아, 인터뷰 요청이 또 왔어. 윌슨 선생님이 여러 장의 종이를 들고 왔어요. 지역 TV 방송국, 교육청 잡지, 심지어 한국계 언론사까지 지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유명해졌구나. 사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주 대회에서도 꼭 이겨줘. 계산기도 아닌 이런 낡은 주판으로 수학 올림피아드를 나간다고? 좋아. 1등하면 내가 바로 사표 쓸게. 레베카 윌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교실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70년 된 낡은 나무 주판이 들려 있었고 그 주판의 주인인 이지환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 일어나 있었어요. 교실 안 27명의 시선이 일제히 지환에게 쏠렸습니다.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세상에, 진짜 주판이네. 박물관에서나 봤던 건데. 저걸로 어떻게 계산기랑 경쟁해? 지환의 손에 쥐어진 주판은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이었어요. 나무는 세월의 때가 묻어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알들은 수만 번의 손길로 반들반들 윤이 났습니다. 그 순간 지환의 머릿속에 8년 전 기억이 밀려왔어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현재의 교실이 흐릿해지면서 옛날 할아버지 댁 거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016년 겨울 부모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였어요. 8살 지환은 할아버지 댁 거실 한 구석에서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혼자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47 곱하기 38은 어떻게 계산하지? 작은 손으로 연필을 꽉 쥐고 종이에 숫자를 적어보지만 계산 과정에서 자꾸 실수가 나왔어요. 지우개로 지웠다 썼다를 반복하다 보니 종이가 너덜너덜해졌죠. 결국 지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자 안방에서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시던 할아버지는 지환의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고 앉으셨죠. 우리 지환이가 왜 울고 있지? 할아버지의 큰 손이 지환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지환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계산이 자꾸 틀려요. 할아버지는 지환의 문제집을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잠깐만 기다려봐. 할아버지는 서재로 들어가시더니 낡은 나무 상자를 하나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나무 주판이 나타났어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주판을 보자 지환의 눈물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판이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쓰던 거란다. 할아버지는 주판을 지환 앞에 놓고 앉으셨어요. 구슬들이 찰칵찰칵 소리를 내며 움직였습니다. 이걸로 도움을 받아보자. 47 곱하기 38 함께 해보자꾸나. 할아버지의 손이 주판 위를 능숙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구슬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신기한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지환은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봤죠. 자, 이렇게 하면 1786이 나온다. 계산기로 확인해 보니 정말 맞았어요. 지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와, 진짜 신기해요. 주판은 머리를 도와주는 친구야. 계산이 어려울 때마다 이 친구가 도와줄 거란다. 그날부터 지환의 수학 공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계산도 주판의 도움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었고 실수가 줄어들면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 후 8년 동안 할아버지와 지환은 매일 저녁 주판을 가지고 수학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사칙 연산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복잡한 계산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지환아, 주판은 도구일 뿐이야.
진짜 실력은 머리에 있는 거란다.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지환에게 주판 없이도 계산해 보라고 하셨어요. 신기하게도 지환은 머릿속에서 주판을 그리며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 봄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였어요.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도 할아버지는 지환에게 주판을 건네주셨습니다. 지환아, 이제 이 주판은 네 것이다. 할아버지, 언젠가는 주판 없이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때가 오면 할아버지가 정말 뿌듯할 거란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교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지환을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윌슨 선생님의 차가운 시선, 그부들의 조롱 섞인 웃음, 그리고 손 안에 따뜻한 주판. 지환은 주판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환아, 숫자에는 동양도 서양도 없단다. 진짜 실력은 도구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야. 지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윌슨 선생님의 도전적인 시선과 마주쳤어요. 교실은 조용했지만 지환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격려가 울리고 있었죠.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지환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시합하겠습니다.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교실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모두가 이 작은 한국 소년이 무엇을 보여줄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윌슨 선생님의 입꼬리가 냉소적으로 올라갔어요. 좋아.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해보자고. 윌슨 선생님의 차가운 도전 앞에서 지환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손 안의 주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소중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들, 주판을 처음 배우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할아버지와 주판을 처음 만난 그날 이후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환이